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로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 공부는 쉴 수 없겠죠. 증시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흐름보다는 큰 추세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큰 흐름을 볼 줄 아는 눈 빅사이클이 키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업종과 또 탑픽 종목까지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빅사이클 함께할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네, 5월 FOMC 일정을 앞두고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며칠만 조금 더 참아주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이번에 제가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지 시간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또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관망세 굉장히 짙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은 중화권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진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마지막 장 막판 들어서 좀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2690선에 상승 출발했던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2670선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도가 연이틀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팔자세에 나섰고 외국인과 개인은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총 상위 12 종목들은 혼조세 보인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5G 관련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통신장비 섹터가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전기, 가스 업종이 3% 넘게 오르면서 힘이 좋았고 또 섬유 의복 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2%가량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8% 넘게 떨어지면서 간신히 900선 턱걸이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 종목들도 하락 우위를 보였는데요. 3거래일 연속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상승 마감하고 있고요. 반면 펄어비스는 오늘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홀로 1%대 강세를 보였고 음식료와 이 담배 업종이 3.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그간의 오름세를 되돌리면서 전일 대비 1원 넘게 떨어진 1,266원 3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장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틀 전에 그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네. 그 전일 나스닥이 강보합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은 또 영향이 있었고요. FOMC를 앞두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정중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가운데서 상승 마감해줬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어느 정도 주가 낙폭 과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시장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의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하락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왜냐하면 FOMC 계속 말씀드리지만 FOMC에 대한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런 관망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고 그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의 경계심이 이런 관망세를 지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FOMC가 시작되는데요. 이 FOMC가 시작되고 0.5% 금리 인상이 확정되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신호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의 어떤 지수적인 모습도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2개월 정도 보실 때는 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6, 7월에 또 FOMC에서 0.75% 금리 인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빅스텝으로 가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보수적인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리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시장의 선택을 받았던 빅사이클 업종 5G와 지뢰 제거 업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업종 두 가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5G 그리고 또 지뢰 제거 이 두 개를 선택해 주셨는데 먼저 5G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마감 시황을 전해드릴 때도 좀 간단히 짚어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5G 장비를 수주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5G 관련 종목들 동반 상승한 것 같던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미국에 네. DC 네트워크에 1조 원대 5G 공급을 한다는 뉴스로 오늘 장 시작부터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네, 한 미국의 통신 업체 중에 한 4위 정도에 달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에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그런 통신 기업에 5G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슈로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다시 이 DC 네트워크스에 1조 원대의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희소식을 전해주면서 5G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후일담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 계약을 위해서 DC 창업자분하고 DC 창업자분이 참고로 이 등산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점을 공약을 하셔서 북한산을 등락하면서 등산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FR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FR텍은 참고로 5G RF는 무선 주파수 관련된 중계기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삼성전자들의 벤더들이 이런 DC 네트워크에 장비 공급을 이제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고요. FR텍은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적으로는 매우 좋을 수 있으나 시총이 매우 작습니다. 작고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따라가기 추경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재무가 매우 좀 더 불안정한 면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사실 FR텍보다는 제가 다른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네. 봐달라고 하는 종목을 좀 설계를 해드리면
이루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루온이라는 종목은 참고로 이 종목도 이 회사도 삼성전자의 5G 핵심 칩을 개발하고 내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 협력사에 있어서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장후반에 빠지면서 어떤 윗꼬리의 형태를 보여준 그런 캔들로 마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모습이나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루온을 만약에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초부터 이 5G 관련된 이슈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재료를 결정하실 때는 몇 가지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재료가 터졌을 때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재료로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따라가기 매수나 추격 매수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단기적인 테마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갭으로 상승해서 그냥 바로 하락하거나 그 이후로 사실은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료를 고르실 때는 그러한 주안점을 두시고, 두 번째는 대마불사라고 하죠. 삼성전자나 테슬라 아니면은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을 반드시 그런 재료들과 묶여져 있는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루온이 그런 재료들로 묶여져 있고 차트와 재무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고 바로 내일 따라붙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눌림목에 매수를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땡큐 삼성전자라고 하면서 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이 5G 업종에서 다음 후발주로 볼 만한 좋은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유비쿼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유비쿼스는 아주 사실 5G 관련된 한 2, 3년 전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한 500% 정도, 심지어 1000% 정도 상승했을 때 유비쿼스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유선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를 장비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5G 관련된 섹터로 묶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그 테마가 그 5G, 예를 들면 5G다 그러면 그 테마와 관련된 관련주를 매매하실 때는 비교적 웬만하면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그리고 차트적인 위치가 포지션이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종목이 많이 상승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가권이나 아니면 고가권에 있는 것도 물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상 그런 고가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사실은 차익을 실현하려 하는 그런 세력들의 의도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유비코스는 차트의 모습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만약에 3만 원대 매물을 다 소화하고 상승을 보여주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이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더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비쿼스를 유비쿼스를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유비쿼스보다는 끼가 좀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완전 바닥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 가격이 올라온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고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은 코이버라는 종목이고요. 이 코이버라는 종목은 광전송 장비를 제조하는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조금 더 여기다 하나의 테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광 전송 장비에 장착되는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위버는 지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차트는 아까 유비커스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올라온 부분. 그래서 좀 더 눌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기회가 올 때 매수를 해주시는 부분이 더 좋겠습니다. 네, 5G 후발주로 유비쿼스 그리고 코위버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늘 이 강했던 섹터로 또 지뢰 제거 업종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 선택해 주셨던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로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장기화되고 있죠. 네, 장기화되고 있어서 마침 또 어떤 식량난이나 그러한 그 원자재 상승 이슈 네. 테마가 한참 한 달까지 요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네. 사실은 이런 자금들은 순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들도 영원히 한 테마만 상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이 테마에 목말라 있던 그런 와중에 네. 이 지뢰 제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퇴진을 하면서 이 어떤 그 농장이나 아니면은 이 그 땅에다가 이제 지뢰들을 많이 설치해 놓고 지금 후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병력들을 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뢰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농민들이 농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농물 그런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 또 이런 지뢰 때문이다라는 어떤 테마가 돌면서 지뢰 제거를 해주는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해서 그런 상승들이 한번 나와줬는데요. 계속 제가 한번 그러면 오늘 상승해줬던 그런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강했나요? 네. 금일 상승한 지뢰 제거 테마 관련된 종목은요. 첫 네. 번째로 퍼스텍이 있습니다. 퍼스텍은 가장 대표적인 지뢰 제거 관련주이죠. 그런 어떤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 우리나라에 북한과 어떠한 뭐 DMZ 관련된 이슈나 뭐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자 이런 어떤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때 많이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지뢰 제거 테마에 의해서 상승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퍼스텍은 국방연구원에서 지뢰 제거 로봇을 같이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지뢰 제거 테마주로 오늘 상승해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DR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R텍은 사실은 지뢰 제거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디텍하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떠한 감지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뢰 제거를 할 때 필요한 기술이면서 또 두 번째 테마죠. 원전 수출이나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원자력을 어느 정도 디텍팅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주로도 묶여 있는 그런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과 DR텍을 만약에 내일부터 또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금요일부터 또 갭으로 상승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치지 않고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라는 종목은 DR텍입니다. 퍼스텍의 위치보다 DR텍이 바닥권에 있고요. 그리고 퍼스텍은 원전 지뢰 제거 테마만 가지고 있지만 DR텍은 원전 테마주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있는 더블 테마 종목이고요. 그리고 DR텍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있으면서 재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퍼스텍보다는 DR텍을 공략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내외적으로 좀 지정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또 강했던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런 뭐 방산 관련한 섹터가 계속해서 좀 때때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강할 이 후발주 종목들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기업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뢰 제거 테마 관련돼서 네.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 웰크론 종목이 관련이 있군요. 네네. 웰크론이 섬유를 네. 특수한 섬유를 만드는 회사로 되게 그쵸. 유명하고 네. 또 미세먼지 테마에도 연결이 돼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미세먼지를 방어해주는 그런 섬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웰크론이 특수한 어떤 옷이나 의류나 섬유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뢰 제거용 그 전용 방호복을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뢰를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은 전문적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전투복이 아니라 폭발이 일어났을 때도 최소한의 어떠한 그 신체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호복을 입게 되는데 그런 방호복을 생산하는 회사가 웰크론입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이라면 지금 역배열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 그러니까 상승을 알리는 거래량이 아직 실리지 않고 있는 차트가 힘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웰크론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이 지뢰 제거 태그가 단기 테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웰크론, 특히 이 지뢰 제거 테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5G 테마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다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나 아니면 내일부터 매수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G, 웬만하면 5G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 강하게 될지, 어떤 업종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지 상승 사이클 업종을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강할 빅사이클 업종, 반도체와 6G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빅사이클에서 이 반도체 업종을 앞으로의 상승 사이클로 다뤄주고 있거든요. 김도원 파트너님께서도 지금 반도체 이 업종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네. 조금 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과 또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그냥 그 증시 일정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증시 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일정을 참고하시면 물론 모든 증시 일정과 관련된 이슈와 테마와 또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마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고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와 가장 좋은 최상의 종목을 픽하는 것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증시 일정입니다. 근데 이번 달 증시 일정을 보면 21일 날 바이든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과 하는데요. 이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5G, 6G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부분 또 우주 관련된 테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테마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테마가 가장 강력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점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유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각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총수들을 불러서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연설을 했을 정도로 네네. 반도체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흥 공장이나 아니면 평택 공장을 시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또 제보와 첩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동맹 관련된 어떤 합의 문서가 협상되지 않을까.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된 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슈에 추가적으로 이 방한 앞두고 삼성전자가 첫 6G 포럼을 5월 13일 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5G 관련된 미국 수출 이슈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이 매우 상승한 오늘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증시 일정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상승을 예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증시 일정 6G 관련된 포럼을 보고서 5G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 한 2주 전부터 차트를 한번 다 돌려봤었는데요. 그때 매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갈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6G 포럼을 개최를 하고 이 6G는 이 5G보다 최대 50배가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G에 대한 백서라든가 이런 생태계에 대한 백서를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가장 프론티어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포럼을 연다는 그런 의미에서 6G 관련된 종목, 5G 관련된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테마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도체와 6G라는 증시 일정에 앞서서 그 앞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파트너님께서는 5G를 좀 특정해서 보고 계신 거죠? 네. 6G를 보고 계신 6G. 거죠? 네네. 6G와 연관돼 있는 반도체 기업을 지금 종목을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돼서 그 반도체 동맹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지금 있는 반도체 이런 경쟁 체제가 사실은 지금 인텔이나 TSMC 대만의 기업이죠. 이 TSMC가 삼성을 매우 지금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조 기반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된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해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이 계속 재편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 체제가 바뀔 때 이때 미국을 주도로
반도체 동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요구를 했을 때 일본이 이것을 거부한 다음에 반도체 산업이 매우 하향 곡선을 그렸던 아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 반도체 관련된 연구진과 그리고 산업계에 있는 어떤 연구진들이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동맹 관련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실은 전문가 그 관련된 전문 연구원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이 기업이 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동맹 관련된 이슈로 편입이 되고 기대감이 쏠려서 전일 급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지금 어느 정도 보합권에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반도체 동맹에 어떤 관심이 크시고 이게 앞으로 몇 개월 내 그리고 1년, 2년을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보신다면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지금 공략하기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바닥권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이제 윗꼬리를 단 부분 그래서 여기에 지지해 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주는 부분들이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봉 차트의 모습도 매우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대의 이 빨간 선인 4,000원 혹시 3,900원이나 4,100원 정도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재무적인 부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관심 가질 때 재무와 수급 차트의 그런 위치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동맹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시장의 관심 그리고 그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엑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엑셈이라는 회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시스템 그런 어떤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관련된 특허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관련된 테마로서는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가장 항상 같이 맞물리는 게 뭐죠?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이 여러분들의 차세대에 관련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매하고 전기차처럼 계속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빅 사이클에 속하는 그런 테마인데요. 그런 면에서 엑셈은 기본적으로 테마가 매우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엑셈이 상승을 했을 때 예전에 상승했을 때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기흥 공장을 방한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그런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했던 이슈들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 있는 종목들을
검색을 하고 모든 그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과 그런 참여자들이 예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더 많고 매수세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상식으로도 매도보다 매수세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이슈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크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라면 가장 많은 제일 먼저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엑셈은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상승했던 이유와 그 투자 아이디어는요, 텍사스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제 세워지고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미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준다는 최종안을 심의했을 때 이 엑셈이 삼성전자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성능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납품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슈로 엑셈이 상승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엑셈은 지금 최근 이슈로 전기자동차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제가 어떤 테마로서 빅테마로서 요번에 제가 가져온 주요 테마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좋은 테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전기자동차, 전기차 섹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전기자동차 관련된 이 시스템을 또 정부와 같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한 전기자동차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을 또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이슈들과 테마들로 묶여져 있는 엑셈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5,500원의 큰 거래량과 함께 만약에 5,500원을 돌파할 경우에 추세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차트고요. 오랫동안 매집한 세력이 매집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셈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때는 정말 좋은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도 수급이 많고 또 바닥권에서 막 갭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갭 상승을 하고 그렇게 크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위험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려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그러면 내가 매수한 포인트에서 조금 물렸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빠져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할 때 그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인가, 실적이 좋은 회사인가, 그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인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는 그 회사가 꾸준한 매출이 증가하거나 재무가 좋지 않지는 않나 그런 걱정을 항상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매우 민감하게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엑셈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실적이 꾸준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개년 이 최근 매출이 전년 동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 파란색이 있는 매출액 막대 그래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시각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약 30%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손익계산서를 보신 다음에는 항상 그 기업의 재무 비율도 보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당장의 그 분기와 그리고
그 해의 실적을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회사가 그렇게 손익을 봐서 과연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재무 비율이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엑셈의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이 매우 낮고요. 부채 비율이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치어 있는 게 이 회사가 맨 처음에 창업했을 때의 초기 자본인 자본금보다, 물론 증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본금보다 약 2000%, 20배나 자본이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유보금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유보금으로 뭐를 할 수 있죠? 네, 어떤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배당하는 것이죠.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매우 친화적이고 주주들은 주가의 상승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배당을 하면 그 배당 수익금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보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꼭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채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매우 높은 그런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서 더 인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지만 PER,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수익 비율,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멀티플이라고 하죠.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가. 이 전체 저희 국내 시장의 전체 평균 PER이 10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PER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익은 계속 상승하는데 그만큼 주가는 상승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PER이 더 고평가받는 종목들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시장의 기대를 잔뜩 받는 것입니다. 바이오가 PER이 막 50이나 100배가 넘고요. 뭐 의료기기, 헬스케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한번 기술 수출이나 어떤 기술 이전이 일어나면 예전에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기술 이전이 일어나면은 수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뭐 PER이 100, 200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된 섹터가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섹터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앞으로 계속 시대를 갈수록 계속적으로 좋은 그리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PER도 높은데 그리고 이 종목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PER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이 종목은 저평가돼서 지금 매수하기 매우 좋은 찬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셈은 추세적인 상승의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확인돼 있습니다. 지금 외인가 기관과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어느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이 메이저 수급이 확인되고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가치적 있는 저평가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5G 관련 대규모 수주 잭팟을 터뜨린 삼성전자가 또 6G 선점에도 나서면서 4세대 통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빅사이클 업종을 반도체, 그중에서도 6G 업종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6G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는 21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고 또 13일에는 삼성전자의 6G 포럼이 열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기업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아직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탑픽 종목 공개 안 됐거든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느 기업일까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네온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네온테크 기업이군요.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온테크는 우선 기업 개요를 보시면 반도체 공정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의 반도체를 절삭하는 아주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기술들을 첫 국산화했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네온테크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나의 테마와 하나의 섹터로는 크게 상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테마가 더블 테마, 트리플 테마가 있는 회사들을 웬만하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테마가 악재 테마가 아니라면 호재와 관련돼 있는 테마라면 계속적으로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네온테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UAM 관련된 테마도 있는 회사입니다. 드론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SK텔레콤과 KUAM 관련된 컨소시엄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드론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서는 세계 최초로 제가 절삭 어떤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계 최초로 블레이드 자동 교환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소싱귤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장비를 개발했던 그런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UAM, 가장 핫한 UAM 관련된 이슈,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UAM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UAM은 지금 차기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련 섹터이고요. 지금 이 도심에 있는 어떤 그런 이 교통이 매우 지금 교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도심 항공 이 시스템은 어떤 드론이나 아니면은 이 항공체를 가지고 이런 도심에서 바로 내리고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 자율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미래 성장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온테크가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UAM에 관련된 시장 전망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UAM 관련된 기술들이. 이렇게 표를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크게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그런 추세인데 지금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개발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기 정부가 관련돼서 어떤 많은 예산과 그런 관심을 가져서 개발을 그런 기술과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네온테크는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상승 추세면서 앞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지금 시작 추세에 있고요. 최근에 있는 거래량이 매우 수상합니다. 이 네온테크의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백억씩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있고요. 차트의 모습이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차트를 어느 정도 차티스트라면은 가장 감이 오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꾸준히 매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트도 이 앞에 있는 앞고점인 5,500원, 5,000대를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하게 되면은 앞에 그 전에 있는 전고점을 상승하게 되면 매물대가 없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고요. 외국인 매집이 말씀드렸지만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 테마. UAM 드론 테마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후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바이든이 21일 날 방한을 하게 되면 삼성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온테크를 한번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네온테크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네,
네온테크는 최근에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1,000억 비슷하게 1,000억에서 수백억씩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서 수상한데요.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따라잡기보다는 4,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네, 4,000원.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5,5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5,500원은 1차 목표가고요. 저는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조금 더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적으로 5,500원 제시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오늘의 탑픽 종목 네온테크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 그리고 또 탑픽 종목인 네온테크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